네,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영상 제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360도 VR 영상 제작이나 다른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 이런 것들 대부분의 영상들이 거의 같은 형태로, 같은 프로세스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도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체험을 하기 앞서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것과 비슷한 영상 제작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큰 영화들이나 극장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헐리우드 영화들, 그리고 국내 그 제작비가 100억, 200억 들어가는 영화들 말고 우리가 제작하는 360도 영상, 우리가 짧게 제작하는 그 영상들은 기존에 있던 단편 영화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들은 단편 영화의 프로세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단편 영화와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립 영화는 뭐냐면 기존의 영화 제작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헐리우드 아니면 국내의 큰 영화 제작사들과는 다른, 대기업 영화 제작 시스템과는 다른 동아리, 그리고 학교, 그리고 작은 단체들이 만드는 영화를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영화라든지 특이한 주제의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 제작 과정의 세 단계. 여기서 보면 영화 제작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영상 제작 과정의 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할 것들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촬영하고 배우들이 연기하고 카메라가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도 거기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프로덕션이 영화를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본 과정, 제일 중요한 촬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프리 프로덕션은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촬영 직전까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영화가 촬영된 이후에 편집을 한다든지 오디오 믹싱을 한다든지 그 외의 작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 프로덕션입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서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맨 먼저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가 있겠죠. 시나리오 전체 줄거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촬영하거나 그것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스텝들이 준비가 된다면 거기에 출연할 배우, 그런데 우리가 만들 영상의 경우에는 스텝이나 배우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주 작은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본 스토리보드, 흔히 콘티라고도 하는데요.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촬영을 컷 나눠서 그 컷에 따른 어떤 카메라, 배우, 여러 가지 그 컷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눠 놓는 것들이 스토리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단편 영화라든지 상업 영화라든지 시나리오의 구성, 시나리오의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기본적인 어떤 구성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토리보드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여기서는 카메라 움직임이나 배우의 움직임 같은 경우를 아주 상세하게 그림에 그려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죠. 스토리보드가 준비가 되면 촬영 계획을 잡게 됩니다. 촬영 계획은 스토리보드의 순서에 따라서 잡히기보다는 스토리보드에 나온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같은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 이런 정도로 나눠서 촬영 계획을 잡게 되는데요. 합리적으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촬영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촬영 계획에 따라서 장소를 알아본다든지, 그리고 예산을 확정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촬영 장비들, 촬영 장비에는 조명이라든지 바닥에 레일을 깔아서 카메라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이후에는 이제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촬영 계획에 따라서 날짜라든지, 그리고 날씨,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프로덕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촬영 계획을 잡을 때 장소를 잘 알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영화들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장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바로 촬영 장소를 알아보는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일을 잠깐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짜라는 영화가 저에게 이제 첫 영화였었는데, 그 도박 하우스를 찾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비닐하우스 가지고도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산 등성이는 거의 다 가봤다고 보시면 돼요. 18년간 로케이션 매니저를 하고 있는 로케이션 플러스의 대표 김태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요즘엔 뭐 영화, 그리고 영화 드라마 말고도 여러 가지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씬을 찍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건물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또는 우리가 촬영하기에 위험하진 않은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전문가를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는데 같은 과에 동기 형이 이런 일들이 좀 있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로케이션 매니저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그런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루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신문 보고 뭐 잡지 보고 그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영화 쌍화전에서도 되게 좋은 장소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쌍화전 배경이 고려시대 말이거든요. 섭외하기도 힘들었지만 되게 아름다웠던 장소가 전남 화순의 적벽비경이라고 기화요초가 만발한 비경을 찾아라. 어렵게 좀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고구려의 옛 그 벌판을 쫙 말로 이렇게 뛰어가다가 그게 고구려 벽화로 딱 픽스가 되면서 상화점이라고 하는 그 고려 민요 쫙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요. 화성의 좌음도, 우음도 하는 그 음섬이에요. 음섬. 원빈 씨가 이렇게 어떻게 타격을 맞아가지고 골프장 그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때문에 골프장도 한 3개월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찾으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가 했던 작품을 말하고 회자되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자기 이름이랑 뭐 감사한 스태프들의 이름이 올라가면 정말 울컥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한 것에 비례해서 울컥해요. 어떤 공간을 하나로 보지 않는 거죠. 다른 어떤 멋진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열어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가게 돼도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식당을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봅니다. 쭉 둘러보고, 주방이 너무 예쁜데 주방 한 번만 구경해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주방까지도 가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24시간 가지고 다니는 거는 카메라, 핸드폰이고요. 공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기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록도 하고 캡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큰 거라고 생각하면은 1년에 여행을 몇 번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일이 그냥 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롭고 매일매일 좀 설레는 어떤 직업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행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일과 여행과 뭔가 컨텐츠는 하나다. 2018년도부터 맡게 됐고요. 작년에는 테마가 스크린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 나왔던 어떤 장소들을 찾아가고, 공간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바다도 만들어주고, 멋있는 여행 주간을 한 1년 이끌었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2019년도에는 취향 저격 마을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두 번째 여행 주간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 4번의 여행을 함께 할 거거든요. 사진도 가르쳐주고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 충남 방진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태백에 있는 탄광 역사촌이랑 터널을 갈 수 있는 코스로도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양에 있는 전통마을인데 거기에는 가서 전통주를 같이 담글 예정이고요. 담양에 삼진의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또 되게 중요한 손님을 태민 스님과 함께해서 또 재미난 또 토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의 공간 전문가가 되는 게 또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은 교류가 됨에 따라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도 한참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보고 왔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직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좀 쉬고 프로덕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